자, 우리 한의학개론 수업은 1학기 때랑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 이제 조 구성이 7명씩 되다 보니까 인원수가 바뀌어서 조 구성을 7명씩 할 거예요. 그래서 이따 끝날 때쯤에 조 구성 안 됐으면 다시 해달라고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관련되는 내용들은 아마 아까 경정강독에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다 이야기들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과제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미리 나갔죠. 미리 나가서 오늘 해야 될 것들을 쭉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수업 요구가 그다음에 연구 참여 동의서 이런 것 좀 해주시고, 자, 발표 문서 같은 거 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아직 안 들어온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고요. 요 집 파일들은 그 수업 자료들, PPT 자료 아마 PPT인가 뭔가 이 그림 파일인가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아마 보시면 되고요. 발표 내역도 아까 경정감독과 똑같이 클릭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요건 한약총각이랑 카페인데 이 카페에 가면은 한약총각 교재의 설명이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오늘 경락학사 같은 경우도 교재의 내용이 이렇게 다 들어 있으니까 요걸로 보시면은 한약총각 내용을 다 볼 수 있어요. 이걸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수업용에서 요거 열면은 수업 관련되는 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구성 7명씩으로 수정해서 그래서 한 개조만 6명이고 나머지 7명씩 해서 교당 조원들 이름을 여기다가 좀 기록을 해 주시고요. 조구성 이따 하도록 하고, 자, 공별언제 여기다 마찬가지로 공별언 제출하시면 되고요. 노트, 그다음 오늘 퀴즈 낸 거 이렇게 해서 됐고, 전체적으로 우리 수업에서는 팀 프로젝트 발표하는 거 20점 있고, 포트폴리오 이렇게 했던 거랑 같죠. 네, 그런 내용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포트폴리오 많은 학생들 걸 한꺼번에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정확히는 못 보는데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남의 거 그대로 베낀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검토했을 때 똑같다 싶은 것들이 두 사람이 나오든 세 사람이 나오든 잘못 나오면 이 사람들이 다 0점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오번지 누가 복사본인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알지 몰라도 나는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 인정되면은 다 점수를 안 주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베끼는 것도 적당하게 베껴야지 좀 심하게 베꼈다 하면은 좀 점수가 원본도 준 사람도 같이 점수가 안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게 좀 주의를 해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계속 보면은 진짜 좀 심하다 싶은 사람도 있어요. 좀 심하면은 1주차는 이 사람 거, 2주차는 저 사람 거, 3주차는 이 사람 거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다 베껴오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 공부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좀 여러분들 스스로 좀 해주시고 예, 여기도 아까 이 어떤 부분에 대한 토론을 이야기하고 할 때도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 스스로 모여서 공부한 내용을 인공지능에 물어보고 인공지능이 또 답변해 주는 거에 대해서 또 수정해 나가고 하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알건 수준에서 인공지능에게 물어봐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답변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면서 어떤 부분,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토론한다, 이야기한다 라고 할 때 그런 것,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그 코넬리우스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업 내용이 어떤 거였다. 그래서 코넬리우스 제목만 알아도 아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한의학 개론서는 뭐 그런 제목 정도의 수준만 알고 있어도 꽤 괜찮은 것이고 이 내용들이 또 경일학 시간 가면은 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생리학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하고 경리학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짧은 시간 만에 한의학 개론서는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이야기되는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그 언급만 하고 넘어간다. 그래서 제목 정도를 여러분들이 코넬리우스에서 잘 정해만 놔도 훨씬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넬리우스 작성을 좀 더 신중하게 해줬으면 하는 이런 부탁이 있고요. 나중에 이 과제에 대한 팀 프로젝트에서 과제 수행 일지는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쭉 전체적으로 보고 몇 번 했나 이런 것 정도 확인하는 이런 부분이고 어, 요 학습 성과 성찰 있죠. 8번 같은 경우 저 포트폴리오에서 8번은 이거는 앞부분에서는 그 성찰했던 내용들 있었고 여기는 앞에 나온 5번 항목을 기준으로 내가 그 계획한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실행을 했느냐는 이런 부분을 쓰는 거예요. 이제 좀 잘못 쓰는 경우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것 좀 써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번 주차별 학습성찰일지는 전체적인 주차별로 과제물 냈던 거, 그 내용을 갖다가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것들 하고, 이 채점에서 약간 그 점수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 요 마지막 8-3, 8-4, 요걸 갖다 얼마나 좀 잘 썼느냐, 요거에 따라서도 점수 차이를 좀 배점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 아주 길게 잘 쓰는 사람, 내용도 충실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진짜, 야, 해도 너무했다라고 쓸 정도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좀 더 성실하게 그냥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포트폴리오, 이런 식으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있고, 심플렉스 포트폴리오, 시험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성찰, 이건 이 수업 시간에 쓸 내용들 이렇게 나눠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퀴즈 쭉 오늘 요거 나간 것이고요. 해당되는 뭐 수업 자료 몇 가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고 코넬에서 제출할 거. 자, 오늘 자료실물 설문에도 보면은 공결원, 연구참여 동의서, 프롬프트 관련 요 자료도 아마 아직 안 갔네요. 자, 또 한의학 개론 관련해서도 GPT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 GPT도 가보면은 여기도 만든 GPT는 그 뭐야 여기다는 이제 한의학 개론하고 중국 의학사 내용을 갖다 같이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한의학 총강 이 파일하고 한중 의학사 개설이라는 그 두 가지 책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또 설명을 해라 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짓말은 좀 해요. 거짓말을 하는데 특히 의학사 부분에서 어떤 의사에 대해서 설명하라 했을 때 그냥 GPT한테 물어보는 거랑 얘한테 물어보는 거랑은 약간 좀 차이가 나요. 그냥 GPT한테 물어볼 때는 갑자기 뭐 중국 사람인데도 뭐 현대 사람 이름을 써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하는데 여기다 물어보면은 그래도 뭐 금원시대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의사이다 라고 하면서 쭉 쓰다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딴 데로 새죠. 다른 길로 써서 그 제자가 쓴 책도 이 사람이 썼다라고 막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그냥 그냥 일반적인 GPT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퍼플렉시티라는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준 거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도 좀 더 정확하게 답변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료가 많은 것들은 그런 이런 퍼플렉시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그 퍼플렉시티에서는 그런 자료를 줘도 그걸 또 많이 활용을 안 하고 그냥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거는 좀 어렵고 일단 우리 수업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여기다가 물어보고 여기서 답변을 받거나 퍼플렉시티나 뭐 코파일럿이나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공지능한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일단 퀴즈를 쓰고 퀴즈에 대한 답변을 쓰잖아요. 그 퀴즈 답변을 뭘 보고 쓰라 했죠? 퀴즈 답변 쓸 때 어떻게 쓰라 했어요? 인공지능 보고 쓰지 말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그 뭐야 코넬루트 거기다 작성했던 내용을 위주로 써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조원들끼리 모여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답변은 무엇일까? 그 답변을 아무거나 한다는 걸 답변을 놓고 이 답변에 대해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썼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내가 쓴 답변에 대해서 내 쓴 답변을 평가해줘. 평가라는데 보통 평가하라고 하면은 점수를 잘 줘요. 그냥 내용을 잘못 썼어도 점수를 잘 주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엄격하게 또는 뭐 비판적으로 평가해 달라고 하면은 점수를 약간 깎아요. 이거는 뭐 평균 이하의 점수로 해서 수정을 해줘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은 이렇다, 이런 부분 추가해야 된다, 뭐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답안을 써주거든요. 그럼 그 답안 이 써준 걸 갖다 놓고서는 다시 또 한번 읽어보면은 이렇게 읽었을 때 이 내용이 좋다, 나쁘다. 여기서 어떤 걸 수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갖다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해 주면은 훨씬 더 정확하고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좀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내가 또 한번 같이 시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자.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답변하자. 라고 하면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 나가 보면은 좀 더 인공지능 활용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새로 게시되는 거 이걸 한번 보세요. 프롬프트 관련 자료라고 해서 거길 들어가시면은 뭐 프롬프트 해커 제니, 그다음 조코딩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렇게 나와 있죠. 조코딩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한 걸 보면은 이런 문서가 있어요. 이거는 어 뭐 자기 조코딩 이름은 조시고 성은 조시고 코딩이라는 이런 용어를 자기가 쓴 거겠죠.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직접 쓴 게 아니라 어디 이거 외국에서 이 GPT나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프롬프트라는 것,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명령을 줄 때 어떻게 명령을 주면은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논문을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죠. 그러면서 인공지능 강의를 하면서 그 자료를 갖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논문 출처라고 해서 이런 논문에서 이 내용들을 갖다가 이야기한다라고 했는데 어, 일단 프롬프트라고 해서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인공지능 활용하면서 인공지능에게 자, 이거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런 명령을 내릴 때 어떻게 명령을 줘야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라는 걸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하고 논문을 쓴 것. 그 논문 내용을 요약하니까 자, 프롬프트라고 인공지능에 명령을 줄 때 이렇게 26가지 정도의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은 답변을 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텀블러에 대해서 여기 텀블러 있으니까 이 텀블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 라고 말을 줬을 때랑 자, 이 텀블러는 어느 회사 거야? 그 회사의 어떤 제품인데 그 어떤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 봐 라고 하는 건 답변이 다르겠죠. 자, 그냥 선풍기에 대해서 설명해 줘 라고 한 거랑 이 천정형 선풍기에 대해서 설명해 줘 라고 한 것이 답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자, 나는 이 천정형 선풍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천정형 선풍기에 대해서 알려줘.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어디 거냐? 한일 거다. 한일에서 나온 천정형 선풍기에 대해서 알려줘 하면은 이거랑 좀 더 유사한 선풍기를 알려주겠죠. 그런데 그냥 천정형 선풍기에 대해서 알려줘 하면은 제품도 어딘 건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마음대로 답변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명확하게 질문하면은 거기에 내가 원하는 답변에 좀 더 근접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명령을 내리는 기술들을 갖다가 쭉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 본론만 말하기. 보통 사람들 말하다 보면은 막 서론이 좀 긴 사람들이 있죠. 나 집에 가고 싶어. 이 하나를 갖다가 수업 빨리 끝내줘. 이걸 갖다가, 아우, 교수님, 저 배가 아프고, 뭐 어제 피곤하고, 뭐 하고 해서 막 자꾸 주절주절 딴소리 막 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아, 그런데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아,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뭐 또 잔소리 좀 막 해요. 알았어. 그럼 끝낼게. 뭐 하는 것처럼 결론만 딱 말해주면은 아주 쉬운데 결론만 안 하고 자꾸 단순하게 말아도 얘는 자기가 받은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의무이기 때문에 아, 내가 이 정보에 대해서 얻었다 했으면 그 정보를 에 대한 답변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렇게 자질구레한 정보가 많으면은 자, 내가 배가 아팠다, 어제 피곤했다, 그거하고 수업 빨리 끝내달라는 거하고는 뭐 연관이 되겠지만은 결론 뭐야? 아, 수업 빨리 끝내주세요. 그 얘기 한마디 하기 다른 얘기를 막 하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해서 본론만 말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듣느냐? 자, 지금 내가 너한테 질문하니까 내가 누구다라는 걸 갖다가 얘한테 알려줘야 돼요. 자, 나는 한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야. 그래서 한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네가 좀 더 많이 해줘라.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미리 청중이 누구다. 그래서 한의과대학 학생이다. 안 그러면은 초등학교 학생이다. 자, 초등학생들한테 이 천정의 선풍기 설명하려면은 좀 더 쉽게 설명하겠죠. 대학생들한테 설명하거랑 초등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다르겠죠. 그래서 자, 내 이야기를 인공지능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 하는 것 갖다가 청중을 딱 알려주고 지시문도 이건 뭐 시험 문제도 그렇죠. 부정적인 지시문 다음 중 옳은 해석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보다는 다음 중 옳은 해석을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그랬죠. 수능에도 시험 문제 거의 그렇고요. 그래서 아닌 것은이 아니라 맞는 것은 옳은 것을 고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지심을 내라. 성중 설정이나 어린이 청장 같은 것이고 팁 설정이라 해서 자, 내가 이렇게 내준 질문 또는 내가 내준 문제를 잘 풀면은 뭐 10달러 줄게. 돈을 주겠다고 하면은 또 답변이 훨씬 더 좋아진대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데? 라고 했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팁이 일상화됐잖아요. 팁을 주는 문화가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보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런지 이런 것도 이 팁을 준다고 하면은 좀 더 좋은 답변을 낸다고 하는데 그런 거 있고 아닌 그런 거 있고 그래요. 아주 어려운 거 팁 준다 해도 못하고 쉬운 거 팁 준다면 좀 잘하고 그다음 예시 설정이라고 해서 자, 아까도 그랬죠.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준 주제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어. 라고 예시를 주는 것이죠. 그 예시에 따라서 너는 그걸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갖다 이렇게 풀어줘. 나가는 것처럼 그 예시를 주면 훨씬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다라고 할 수 있고, 자, 팁도 줬는데, 협박하기. 협박을 하면 또 협박을 또 당한대요. 너 이렇게 자꾸 하면 너 다음부터 너 안 써?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좀 더 좋은 답변을 내린다 해서 이게 사람이요 뭐요 협박하기 팁 설정 같은 것도 해서 또 좋아진다는 것도
거의 사람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식이 있다라고 했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단계별 생각.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갖다 한꺼번에 풀라고 하지 말고, 자,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풀어줘. 자, 1 더하기 2는 3이다. 뭐 내가 사과를 몇 개 가지고 있었다가, 뭐 누가 몇 개 먹었고, 또 누가 다시 줘서 다시 줬는데, 또 누가 뺏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문제를 내면은 그냥 한꺼번에 쫙 해서 이거에 대해서 정답이 뭐야? 라고 하면 정답을 못 푸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자, 이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하고 풀어봐. 하면 또 정답을 맞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좀 단계별 생각처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하고 답변을 풀어줘. 라는 이 문장 하나. 짧은 문장이지만은 이 문장을 집어넣어주면은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내준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역할 부여는 뭐 청중 설정이나 어린이 청자 비슷하게, 자, 너는 내가 한의과 대학 학생인데 너는 한의학에 대해서 나한테 가르쳐 주는 뭐 선생님의 역할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인공지능의 역할, 그다음에 듣는 사람 누구 이런 걸 갖다가 설명해 주면 훨씬 더 좋다고 그러고요. CUT가 이것도 아까 이 단계별 생각은 거의 비슷해요. 그 체인 오브 소트라 해서 차근차근, 그러니까 이 생각이 사슬.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어지고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COT를 설정을 하다라고 했고, 출력 문구 지정은 아까처럼 그 지시, 예시 설정하는 요거랑 거의 비슷하죠.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줘. 아까 한문 해석할 때 원문 나오고, 언해 나오고, 중용 집주 나온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명령을 준 거예요. 자, 이 어떤 문장을 주면은 그 중용 언어에 있는 원문의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언어를 쓰고, 그 다음에 중용 집주에 나온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줘. 라고 명령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출력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줘라. 라고 하는 출력 문구를 지정해 주는 거. 뭐 파일을 여러 개를 주면은 훨씬 더 많은 걸 갖다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라는 걸 갖다가 명령을 주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명령을 받고 그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명령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자꾸 써보면은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한 50% 딴소리 하는데 이 명령을 잘 주면은 50%에서 한 60%로 올라가요. 그래서 좀 더 활용하기가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좋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를 누가 논문을 썼고 그 논문 쓴 거를 갖다가 또 이렇게 그 논문 쓴 걸 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하는 이런 분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다음 프롬프트 테크 대뇌 자료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프롬프트 관련 자료라 해서 자,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내릴 때 어떻게 내리냐 했을 때 이거 찍으면 이 사람이 했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 인공지능을 강의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들끼리 그냥 협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한국 뭐 GPT 협회 또는 뭐 인공지능 협회라는 걸 만들어서 지들끼리 그 자격증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격증을 주려니까 강의를 해야 되고 또 강사를 모으고 해서 저 코딩하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인공지능에 대한 강의를 해주고 그 협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쭉 하면서 아까 26개의 논문에 나온 26개의 어떤 기법들을 26가지 기법을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고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런 강의를 하면서 그 26가지 중에서 아주 중요하다 싶은 걸 뽑아낸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질문할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세 가지로 나눴어요. 중요한 세 가지를 역할 지정 프롬프트. 아까도 역할 지정하라 했죠. 너는 어떤 역할이야? 인공지능 너는 한의과 대학 학생인 나에게 한의학 지식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야. 라는 걸 알려주면은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내줄 수 있다. 한의학에 관련된 답변을 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양방적인,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했을 때도 가능하면 한의학적인 것과 연관시켜서 질문을 해준다. 어떻게 보면 나한테 좀 더 관련 깊은 걸 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뭐 한의학 아닌 거 다른 걸 이야기해도 한의학과 연결시키려다 보니까 조금 문제는 있지만은 그래도 역할을 지정해 주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샤프 프롬프팅이라 해서 이거는 예시를 주는 거예요. 자, 어떤 예로
1 더하기 1은 3이다. 라는 이런 문제처럼, 자, 수학을 풀 때 이렇게 한다. 라는 것처럼, 그러면은, 나중에 3 더하기 5는 몇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해라. 라고 해서, 내가 묻는 거에 관련되는 그런 질문들을 미리 좀 해서, 이런 질문에 이런 식으로 답을 해라. 라고 해서 예시를 주면은 좀 더 정확하게 그런 예시에 맞춰서 답변해 준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기가 훨씬 더 좋다. 라고 해서 그 예시를 갖다 지정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했고요. 그다음 생각이 사슬 프롬프트라 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해서 풀어라. 별소리 아니죠. 차근차근 풀어라. 덤벙대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라. 그 짧은 한 문단, 요것만 집어넣다 보니까 아주 복잡한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풀더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 프롬프트를 갖다가 써주면 훨씬 더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아까 여러분들 로그인 했잖아요. GPT에 로그인 했을 때, 자, GPT에 로그인 하면 요 옆에 본인 그림 나오죠. 이쪽 최고 위에. 여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몇 가지 나와요. 여기에 챗 GPT 맞춤 설정이라고 해서 요걸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요 위에서 이 챗 GPT 맞춤 설정이랑 클릭하고 하면은 챗 GPT 맞춤 설정이라는 게 나오고 여기서 맞춤형 지침이라 해서 요거랑 요렇게 써요. 그래서 맞춤형 지침에서는 챗 GPT가 더 나은 응답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사용자님에 대해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줬어요. 그 다음에 챗 GPT가 어떻게 응답했으면 하시나요? 자, 응답을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내 아이디를 로그인 했을 때 너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라. 라고 하는 걸 여기다가 기록을 하는 것이죠. 1500자 기록하니까 1417자 기록을 했는데 딱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은 이거에 맞춰서 가능하면 답변을 해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사서삼경, 황제내경 같은 거, 한문 번역하는 거, 그런 걸 갖다가 그런 거에 대한 프롬프트를 집어넣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더 맞추는 요거는 뭐 그냥 나에 대한 설명이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요 밑에 나왔던 어떻게 답변했으면 좋겠냐 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황제내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그다음 한문 번역할 때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라. 라고 했고, 그다음 일상적인 대화는 이런 식으로 대화 스타일을 가지고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줬죠. 그래서, 요런 기본적인 설정을 딱 해주면은 내가 원하는 답변에 어느 정도 맞춰서 답변을 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좀 더 좋은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잘 설정을 해주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답변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튼 뭐 한약의 정의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그 인터넷 사이트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얘보다는 뭐 퍼플러시티 같은 이런 인터넷 자료를 많이 참고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봐도 많이 좋아요. 다만 이걸 봤을 때 얘가 또 얼마나 거짓말 했냐. 이건 좀 너무 간단하죠. 그죠? 너무 짧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 여기서 할 때 팩트하고 GPT 옵션이라 해서 팩트라는 것은 한 이야기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GPT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네 의견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GPT가 자기 생각을 갖다 이렇게 또 써주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만들어놔서 한 이야기에 관련되는 여러분들이 만약 경락에 대해서 물어본다. 경락설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팩트 쭉 설명하고 그다음에 GPT 오피니언에서 자기 생각을 쭉 이렇게 설명해주는 이런 식으로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도 너무 간단하니까 야 너무 간단해 좀 더 자세하게 말해 라고 하면은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질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에서 나왔을 때 그 질문의 답이 이상하다 하면 이 답이 아닌 것 같다 답을 수정해라 라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도 해줘야 되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그 교육을 시키고 자꾸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다음 시간에 경락설에 대한 이야기 할 건데 뭐 경락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한테 물어봐 본 거. 이 물어본 그 결과를 이거 아니다. 여기서는 이런 걸 더 추가해서 이런 쪽으로 좀 더, 뭐랄까, 이야기를 해줘. 라는 식으로 해주면은 훨씬 더 좋은 답변 해주거나, 안 그러면 여러분이 썼던 코넬루트, 그 내용 싹 복사해서, 이 내용을 요약 정리해줘. 라고 하면 또 요약해서 또 정리해주기도 하고, 그 내용이 내가 생각하는 걸 맞나 틀린가 확인해 보고서는 내가 생각하랑 비슷하네 하면 그걸 쓰고, 아니면은 내 생각을 더 집어넣어서, 자, 이거 정리한 거 이렇게 수정을 해. 라고 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또는 내가 수업하는 이런 방식에 있어서는 암기보다는 그 나온 사실, 알고 있는 사실,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더 정확하게 갈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으로 좀 더 많이 가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게 해줬다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수업 전반적인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수업에 관련된 질문사항이 있을까요? 없으면은 자, 7명씩 지금 조를 짜서 아까 그 문서 있었죠? 여기다가 조를 짜고 조장 만들고 7명씩 한 개전 6명씩 해서 조를 좀 구성을 하시죠, 지금. 자,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조 구성을 한번 해보세요. 자, 조 구성 먼저 하세요.